네, 안녕하세요. 터커의 프로그래밍 강좌 30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지난 시간에 했던 트리의 순회, 저번에 얘기했죠. DFS, Depth First Traverse, 그리고 Broad First Traverse, 깊이 우선 탐색, 넓이 우선 탐색에 대해서 할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잡설을 하면, 제가 요즘 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게 재미가 없어. 프로그래밍 강좌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이 재미가 없는 고민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이 재미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가 재밌는 사람은 없어요. 공부가 재밌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공부는 재미없는 거예요. 원래 재미없어요. 근데 공부가 재밌을 때가 가끔 있어요. 공부가 재밌을 때가 언제 있냐면은 처음 배울 때. 뭐든지 처음 배울 때는 다 재밌어요. 제 강좌도 아마 처음에 1강에서 6강까지는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다시 들어보기도 하는데 제 처음이 제일 재밌어요. 근데 지금 하는 부분은 재미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고민이 돼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지금부터 어떤 제품을 같이 만들어보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게임을 만들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근데 사실 게임을 만들려고 해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게임을 만든다고 해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걸 안 하고 넘어가면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공부라는 거는 페인트 칠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처음에 초벌로 칠해놓고 두 번째 또 칠하고 세 번째 또 칠하고 해야 페인트가 완전히 깔끔하게 칠해지듯이, 공부도 지금 내용이 재미가 없고 좀 어렵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싶으셔도 지금 그냥 보고 듣고 한번 따라 쳐보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또 나오면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구나 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들이 재미가 없더라도 열심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프로그램 하는 과정은 되게 긴 과정이잖아요. 프로그래밍어가 되는 과정도 그렇고,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과정도 그렇고, 기타 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신나게 기타를 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자기 마음속에서는 이미 지미 핸드릭스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미 핸드릭스가 누구신지 모르죠. 어쨌든 유명한 기타리스트예요. 자기 마음속에는 이미 기타리스트가 돼 있는데 몸은 그게 안 따라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치고 지겹고 손가락도 아프고 그런 겁니다. 그러다 포기하는 거죠. 그냥 이거 해서 뭐해, 내가 뭐 음악가가 될 것도 아닌데 해서 뭐해, 이러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도 다 그렇죠.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죠. 김연아도 자기 얘기할 때 너무 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은 적이 많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김연아 선수가 도망갔으면 지금의 김연아는 없었겠죠. 그 김연아 선수가 뭐 스케이팅을 물론 좋아하겠지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렇게 맨날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데 재미가 있었겠어요? 그거를 반복하게 하고 계속 뚫고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게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면 돌아갈 수는 있어요. 돌아갈 수는 있는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중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다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 사실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인데, 저도 좀 포기가 빨라요. 포기가 빠른데 나이가 조금 드니까 좀 낫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는 금방금방 포기했거든요. 저도 기타 좀 배우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막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약간 뭔가 희망이 없어져요.
좋은 건가? 어쨌든 희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금방 나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어차피. 그래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재미가 있든 없든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늘 하는 거니까, 늘 시간을 정해놓고 늘 하는 거니까 꾸준히 합니다. 그게 뭐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죠. 그거에 뭐 크게 상관을 안 하고 젊었을 때는 되게 답답해하고 지겨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다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 중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어렵더라도 뭔가를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저는 생각해요.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뭔가 하고 싶어서 듣는 거라고. 재미없는 강의잖아요. 뭐 효과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음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남들 하는 것처럼 뭐 캠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흰 종이에 파란색 글씨만 쓰고 있는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뭔가 뜻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겹고 어렵더라도 같이 천천히 가도록 해볼게요. 프로그래머가 되는 과정은 좀 잠깐 보면 이거는 뭐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가령 약간 장인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스케이팅을 하거나 기타를 치거나 뭐 다 똑같죠. 스포츠를 하거나 계속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프로그래머는 계속 해야 돼요. 사실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령 공부를 계속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자신의 길이 프로그래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기술을 만났을 때 흥미를 느끼거나 이건 어떻게 만들었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면 어쩌면 자기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왜냐면은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저도 지금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들이. 그래서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기본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기본을 연마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는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새로운 것도 공부해야 되지만 기본도 연마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 아는 거라고 이미 배웠던 거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마해서 날카롭게 만들어내야 돼요. 기본은 뭘까요? 기본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알고리즘과 아키텍처. 알고리즘은 이제 뭐 기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키텍처는 프로그램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야지 이게 깔끔하고 확장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기본적인 내용, 프로그래머링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계속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강좌는 이 두 가지를 제가 갈고 닦아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갈고 닦는 거지. 이 두 가지를 그냥 기본만 이런 거다 라고만 설명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알고리즘 부분입니다. 지금 데이터 스트럭처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다, 재미없다 꼭 포기하지 마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잡서를 여기서 하고 그만하고요. 트리 순회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DFS에 대해서 먼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해보죠. DFS, Depth First Search고요.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하죠. Depth First Search. 깊이 우선 탐색이고요. 지난번 시간에 제가 조금 순서를 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이렇게 트리가 있다고 쳤을 때 얘를 깊이 우선 탐색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첫 번째 노트부터 시작하는 거죠. 루트부터 시작해서 1 들어가고 그다음에 깊이 우선 탐색이기 때문에 먼저 자식부터 들어가요. 2 들어가고 얘의 자식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5 들어가고 이제 얘는 자식이 없죠. 그러면 다시 부모로 돌아가서 그 다음 자식 그래서 6 그러면 얘 또 부모가 이제 자식이 없고 다시 돌아가면 얘는 이제 그 다음 자식이 없죠. 그럼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 자식 그래서 3 그리고 다시 자식 7
없고 다시 가서 4 이런 식으로 순회하는 게 깊이 우선 탐색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깊이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걸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DFS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재기 호출을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가 스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재기 호출부터 살펴볼게요. 재기 호출은 리커시브 콜이고요. 그러니까 함수가 자기 자신을 다시 콜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DFS가 있을 때 얘가 트리로드를 받아요. 인자로 이런 함수가 있을 때 펑션 DFS라는 펑션이 있을 때 얘가 트리로드를 받습니다. 트리로드를 받아요. 받았죠? 그럼 얘는 먼저 자기부터 뭔가 할 일을 해요. 노드부터 자기 노드부터 뭔가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요. 그러니까 모든 차일드의 노드를 돕니다. 그러니까 뭐 포이치라는 그 고에 포이치라는 구문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슈도 코드라고 해서 실제 돌아가는 코드는 아니고 그냥 설명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노드에 현재 들어온 노드의 차일드에 대해서 다 도는 거예요. 도는데 뭘 도냐? 다시 DFS를 다시 콜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노드의 차일드 돌면서 그 노드의 DFS를 다시 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죠. 요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토리가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그럼 처음에 1부터 들어가겠죠. 여기 1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1을 출력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1이 나왔죠. 그리고 자식 노드를 돌면서 DFS를 다시 콜해요. 그러면 그 다음 첫 번째 자식 2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2에서 DFS 다시 콜하죠. 그럼 다시 얘가 콜되는 거예요. 이때 노드는 2죠. 그러면은 노드를 다시 출력하죠. 그러면 여기서 2가 출력돼요. 그 2의 자식 노드에 DFS 다시 콜해요. 그러면은 4가 또 들어가죠. 그럼 4를 출력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 노드가 이제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리턴 돼요. 그러면 리턴 된다는 얘기는 요 2 부분에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 2의 다른 자식 노드, 그 다음 자식 노드 없죠. 그러면 다시 1로 올라가서 1에서 그 다음 자식 노드에서 3이 콜되는 겁니다. 요 재기 호출은 조금 머릿속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콜되는 과정을 잠깐 볼게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런 노드가 있을 때, 이런 트리가 있을 때 첫 번째로 1이 호출되죠. 그래서 여기서 2와 3에 대해서 DFS를 다시 콜하죠. 그러면 DFS 2가 콜될 거예요. 2가 콜되면 DFS 자식 노드 4에 대해서 DFS 4가 콜되죠. 자식 노드가 없죠. 그러면은 얘가 리턴 되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죠. 얘의 다음 자식 노드 없죠. 없으니까 또 리턴 되면 얘로 돌아가죠. 그러면 얘의 첫 번째 2를 했으니까 그 다음 거 3을 콜되는 거예요. DFS 3. 그래서 근데 또 3의 자식 노드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1에도 돌아가서 끝나는 게 재기 호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에 트리를 만들었죠. 먼저 트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트리에 노드에 자식을 펑션 하나 추가할게요. 트리 노드, 여기다가 add 노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요 코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안 올렸는데 제가 올려놓을게요. add 트리 노드의 메서드예요. 전에 만들었던 건 트리의 메서드였고, 트리 노드에다가 자식 노드 추가하는 메서드. 그래서 차일드에 추가하면 되겠죠. 차일드에 append, 차일드 슬라이스에 append를 해서 트리 노드를 만들어서 value는 value 이렇게 추가하면 자식 노드에 하나 추가되겠죠. 자, 그리고 DFS를 만들어 볼게요. 자,
펑션 dfs라는 애를 만들어서, 이건 재교출을 이용하는 펑션이니까 첫 번째라고 할게요. 인자로 트리로드를 받아요. 트리로드 포인트를 받고 한 번씩 돌아간다고, 돌면서 수행하는 거라고 쳐보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printf 이렇게 해서 로드의 value를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 노드를 돌면서 그 다시 dfs를 다시 콜하는 걸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dfs1 함수를 다시 콜하는 거예요. 노드의 child의 자식노드를 돌면서 dfs1, 이렇게 되면 dfs 끝났어요. 재교출을 이용한 dfs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요걸 한번 실행해 보죠. 저장을 하고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부분, 화면이 크니까 좀 어렵네. 나중에. 네. 전에 이제 트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순회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싹 지우고, 자, 여기서 데이터 스트럭트에 트리를 하나 만들게요. 트리는 데이터 스트럭트의 트리입니다. 선언 대문을 쓰고, 이 트리에 add 노드를 하나 해서 1번을 넣을게요. 1번. 현재 값은 하나 저장을 해서 value는 1이라고 할게요. value 하나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처음에 자식 노드를 3개를 만들게요. 3개를 만들어서 트리의 루트 첫 번째 노드, 루트에다가 자식 노드를 추가할게요. add 노드 해서 value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고, 그러면 첫 루트에 1이고 그 다음에 2, 3, 4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각 자식 노드에 다시 2개씩 추가할게요. 자식 노드를 돌면서 트리의 루트에 차일드를 돌면서 각 자식에 다시 2개씩 추가할게요. 차일드를 돌면서 자식에 이중폼을 써서 이번엔 2개씩, 그래서 트리의 루트에 차일드의 i번째에다가 자식 노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리에서 dfs를 콜할게요. dfs1 했을 때 이쪽 트리에 dfs가 없죠. 트리에다가 함수를 넣을게요. 메서드, 트리의 메서드, 얘는 일반 함수예요. 일반 함수죠.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반 함수고, 이제 트리의 메서드로 만들게요. 트리의 dfs1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요거를 콜해주는, 루트를 놓고 요거를 콜해주는 걸 만들게요. 루트를 놓고 t에 루트를 놓고 얘를 콜해주는 함수를 만들고요. 트리에 이제 dfs1이 추가됐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실행한 결과가, 자, 이거 실행하면
1, 2, 5, 6, 3, 7, 8, 4, 9,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처음에 1을 루트에 넣었죠. 그래서 먼저 1을 루트에 넣고요. 그 다음에 1에 자식 노드를 3개 추가했죠. 2, 3, 4. 각 자식 노드에 2개씩 더 추가했어요. 5, 6, 7, 8, 9, 10 이렇게 추가됐죠. 그럼 DFS를 하면 1부터 들어가죠. 1 들어가고, 그러니까 1이 출력되고, 그 다음에 자식 노드 들어가서 2 들어가죠. 2 출력되고, 다시 자식 노드 들어가서 5 출력되고, 얘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 자식 노드 6 추가되고,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없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이 다음 자식 3 출력되고, 그 다음에 얘 7, 8 이렇게 하고서 다시 올라가서 4, 9, 10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DFS고요. 깊이 우선 탐색입니다. 자, 그럼 이 DFS는 재교출로 이제 살펴본 방법이었고요. 그러니까 함수가 자신의 함수를 다시 콜하는, 계속 반복해서 콜하는 걸 재교출이라고 그러고요. 이 방식으로 DFS를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 방식, 재교출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재교출을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방법, 스택을 사용한 방법이 있어요. 스택은 지난번 시간에 배웠죠. 저번에 배웠죠. first input, last out. 1, 2, 3, 4 이렇게 1, 2, 3, 4 순으로 들어가면 4, 3, 2, 1 순으로 나오는 걸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스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 자, 보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은 맨 처음부터 스택에 넣어요. 1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팝합니다. 팝해서 1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전부 다 스택에 넣어요. 팝하면 얘가 이제 없어졌죠. 없어지고 자식들을 전부 다 스택에 넣어요. 그러면 2, 3, 4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팝해요. 팝하면 4 들어가고, 4의 자식들을 다시, 그럼 팝하면 얘가 없어지죠. 4의 자식들을 다시 또 스택에 넣습니다. 4의 자식이 없죠. 그러면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3을 팝하겠죠. 더 이상 3 팝하고, 3 팝하면 얘가 없어지고, 3의 자식들을 다시 스택에 넣어요. 그러면 7, 8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8, 7 들어가고, 이렇게 팝하니까 더 이상 없으니까 2를 팝해요. 2를 팝하면 2가 나오고, 2의 자식들 5, 6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6, 5 이 순으로 나오겠죠. 이게 바로 스택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조금 순서가 바뀌었죠. 그 순서는 저는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넣으면 얘부터 나오겠죠. 뭐 전에 재교출을 한 것 같고 똑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스택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은 현재 스택에 있는 걸 하나 팝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루트를 넣고 현재 스택에 있는 걸 팝합니다. 팝하고 걔를 출력하고 걔에 대한 연산을 하고, 걔의 자식들을 전부 다 스택에 넣어요. 그러면 2, 3, 4 전부 다 스택에 넣어요. 그리고 끝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또 팝하고 걔의 자식을 또 넣고, 팝하고 넣고 이렇게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코드를 짜보면 어떻게 되냐? 슈도 코드를 짜볼게요. 슈도 코드 짜보면 스택이 있고요. 스택에다가 루트를 집어넣어요. 푸시 루트, 그리고 포문을 돌아요. 그래서 스택이 빌 때까지 돕니다. 스택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돌아요. 없지 않으면, 그러니까 스택에 뭔가 있으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에서 팝합니다. 팝을 하고요. 첫 번째 노드를 팝해요. 첫 번째 노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걔에 대한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걔의 자식들을 each n의 child를 스택에 푸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스택을 이용한 DFS입니다. 요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트리의 메소드로 DFS2라고 추가할게요. 자, 스택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전에 스택을 만들었었죠. 근데 그 스택은 사실 여기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노드의 밸류 값을 인트만 가질 수 있도록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링크 리스트, 스택을 링크 리스트로 만들었는데 링크 리스트의 노드의 값이 인트만 가질 수 있도록 했었죠. 만들었었죠. 여기 링크 리스트에서. 그래서 저희는 스택에다 넣어야 될 값이 인트가 아니고 그 노드의 포인터형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밸류 값이 트리 노드의 포인터형을 갖도록 바꿔야 되는데 이러려면 바꿔야 될 부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고치기는 좀 그렇고 얘는 그냥 인트로 남겨놓고요. 사실 방법은 있어요. 여기 특정 타입의 값을 받는 게 아니고 모든 타입의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OOP 얘기할 때 제가 다시 얘기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얘는 인트로 놔두고 우리가 만들었던 스택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저는 슬라이스를 배열을 이용해서도 스택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슬라이스 이용해서 스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슬라이스입니다. make 트리 노드를 갖는 슬라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 맨 끝에다가 추가해야겠죠. 맨 끝에다가 추가합니다. 트리 노드에 루트 노드를 슬라이스 맨 끝에다가 추가할게요. 루트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가 의 길이가 그러니까 안에 값이 엘리멘트 수가 0보다 클 경우 그러니까 슬라이스의 요 스택에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 누구란 값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팝을 하죠. 팝을 하는데 탑은 트리 노드 포인터형이고 탑을 이제 팝을 할게요. 팝을 하면 첫 번째를 가져오고 맨 마지막에 스택이니까 맨 마지막에를 가져오죠. S의 -1 그러니까 S의 길이는 인덱스는 길이보다 하나 크잖아요. 그러니까 길이에서 하나 뺀 값의 인덱스 얘가 맨 마지막에 있는 값이죠. 맨 마지막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스택은 하나를 줄입니다. 하나를 줄여요. 그러니까 얘는 슬라이스 한 거죠. 지금 첫 번째부터 S의 길이 -1개까지 잘리니까 맨 마지막 걸 가져오고 맨 마지막 걸 없앤 슬라이스를 다시 대입하는 겁니다. 요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S가 있죠. 슬라이스예요. 이렇게 있다고 쳐봤을 때 1, 2, 3, 4 이렇게 있다고 쳐봤을 때 탑이 있고 탑, S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 하얀 데다가 하죠. 이거 뭐 전에 설명드렸는데 슬라이스 할 때 설명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슬라이스 배열 S가 있어요. 1, 2, 3, 4 그리고 라스트 맨 마지막에 그리고 S는 S에서 길이 S 빼기 1의 번째 인덱스에 있는 애에다가 S의 슬라이스 S 빼기 1 이렇게 했었죠. 요 값은 여기 대입되고요. 요 값은 여기 대입되는 겁니다. 그럼 요 값은 뭐냐? S의 인덱스로 참조하는 값인데 S의 길이 빼기 1입니다. S의 길이는 뭐죠? 하나, 둘, 셋, 넷. 길이는 4예요. 길이는 4죠. 인덱스는 뭐예요? 0, 1, 2, 3이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걸 가져오려면 3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길이 빼기 1 하면 맨 마지막 애가 나와요.
얘는 s에 3이 들어가서 여기는 3 값이 들어가겠죠. 얘는 뭐냐, 슬라이스죠. 땡땡 하면 슬라이스죠. 여기에 0이 생략된 거라고 했죠. 0을 안 쓰면 0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였죠? 인덱스까지. 세 번째 인덱스를 포함하지 않고 세 번째 인덱스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슬라이스가 여기 S에 들어가니까 얘는 S는 1, 2, 3인 배열 슬라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걸 없앴죠. 없애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그 맨 마지막 걸 가져오고 그 맨 마지막 걸 없앤 겁니다. 탑이 아니고 사실은 라스트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맨 마지막 거 가져왔죠. 맨 마지막 거 가져왔으니까 맨 마지막 거에 이제 차일드 노드만큼 차일드 노드 수만큼 차일드 노드 수만큼 돌면서 차일드 노드를 다시 슬라이스에 집어넣을게요. 라스트에 차일드에 i를 슬라이스 스택에 다시 맨 뒤로 집어넣습니다. 추가하는 걸로 하면 하고 요 라스트를 출력을 하고요. 이 라스트에 대해서 어떤 하고 싶은 연산을 하고요. 지금 그냥 출력만 하도록 할게요. 라스트에 value 출력만 하고 이렇게 하면 DFS 스택을 이용한 DFS가 끝이 납니다. 자,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DFS는 이렇고 여기서 한 줄을 띄우고 두 번째 DFS를 출력해 볼게요. 그래서 요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1, 4, 19, 3, 8, 7, 2, 6, 5 이렇게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거꾸로 가는 거니까 스택은 2, 3, 4 넣었으면 4, 5, 6 나오는 거니까 4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했던 거랑 재교출 이용한 거랑 좀 순서가 다르죠. 이 순서를 같게 하려면은 요거 빼낼 때 여기 차일드를 어펜드 할 때 첫 번째부터 이렇게 마지막까지 어펜드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거꾸로 어펜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는 차일드의 개수 빼기 1부터 그러니까 맨 마지막부터 처음까지 거꾸로 들어가면 돼요. 0보다 크다면 빼기 이렇게 해서 하면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고 다시 해보시면 예, 보시면은 이제 순서가 똑같죠. 1, 2, 5, 6, 3, 7, 8, 4, 9, 10 이렇게 해서 DFS 스택을 이용한 DFS를 구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는 DFS Depth First Search 깊이 우선 탐색을 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재교출을 이용한 방법, 스스로 다시 함수를 다시 호출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BFS를 Broad First Search 넓이 우선 탐색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좀 재미가 없더라도 그냥 따라오시고 한번 같이 쳐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게 강좌가 계속돼서 이제 제품 실제로 뭔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지금 했던 내용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때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때 이게 뭐였지? 하고 싶으시면 다시 이 강좌를 다시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